자, 요새 할머니랑 뭐 파는 애 나와. 근데 할머니가 네. 더 친하잖아. 맞아. 할머니한테 더 이렇게 아, 정답. 그래. 맞아. 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오늘 저희 이거 끝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오케이. 우리 잔등. 자, 허준의 잔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호준이 아니죠? 어? 당연히 그 호준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 그 옛날 그 허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잔등에서 얘들아 남은 그 불빛이라 할 수 있는 이 등, 이 불빛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제 방향성, 어떤 게 옳은 방향이냐, 어떤 게 옳은 모습이냐, 자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인물관에 이제 어떻게 들어 형상화 되는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읽기에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먼저 보면서 체크할 것들은 체크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해방이 된 후에, 자 밑줄, 해방이 된 후. 자, 해방이 된 후니까 이게 시간적 배경이죠. 그럼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해방은 어떻게 됐죠? 전쟁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전쟁 직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직후에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요.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아무래도 물러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던 이제 일본인들이 있었잖아. 그 일본인들도 다 자국으로 이제 다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잖아, 재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사실 잘못한 건데, 일본인들은 그 국가의 그 국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일본인들을 어쨌든 적대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죠. 적대시하면서 얘네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뭐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어떤 시각은 뭐였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제 전쟁 중이죠. 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언제 끝나? 그 조만간 지금 휴전할 것 같긴 한데, 어제 뉴스를 안 봤네. 왜 종전을 안 하고 저기 자꾸 휴전을 휴전을 하는 하는 거예요? 휴전은 뭐 이렇게 계속 협상하면서 요즘 휴전이 유행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전쟁에서 원래는 바로 전복할 수 있으려고 시작했을 텐데 이게 그 미국에서도 지원 가고 하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도 되게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은 가운데에서 얻은 것도 없이 전쟁을 이제 끝내게 되면 푸틴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겠지. 너 왜 전쟁한 거야 대체? 이러면서 나중에 독재자니까 지금 사실 원래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 불만들이 이제 팽배해지면서 이제 그 전쟁을 어쨌든 시작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런 거 얻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못 끝내는 상황일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전쟁이 벌어지고 제국주의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뭔가 일들이 벌어지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어떤 그 행동들을 다 취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그거에 의해서 이 조선 우리나라에 그때 이주해왔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일 수 있죠. 전쟁 때에도 민간인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일본한테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도 그렇긴 하죠. 일본 사람 중에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긴 한데 선량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주는 소설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줄거리 좀 더 읽어볼게요. 해방이 된 후에 나는, 자, 나 동그라미입니다. 나가 나온 순간 몇 인칭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1인칭 관찰자라고 일단 좀 잡아둡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자, 그럼 만주로 왜 갔겠니? 만주에 보통 일제 여러 가지 너 돈 내나 막 이렇게 뜯기고 일제한테 뜯기고 하다 보니까 만주로 이제 도망갔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들이. 근데 만주에서 서울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고향을 떠나게 된 것도 다 일본 이놈들 때문이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인물이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었다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됩니다. 함경도가 지금 북한 땅이죠. 나는 제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자, 뱀장어를 잡아 일본에게 판다. 자, 뱀장어 바로 할게요. 자, 일본인에게 판다. 요새 일본인들은 뭐야? 아직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일 거예요. 근데 이제 뱀장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장어 비싸죠? 사 먹으려면. 여러분들 보통 돈 안 내고 부모님 내시니까 별 생각이 없지. 장어가 비싸요.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에도 이제 장어로 이제 요리를 잘하는데 그런 맛집들이 있으면 그런 데 찾아가면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인기도 많고 비싸기도 하고, 이제 또 일본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겠죠. 그러면 그 뱀장어를 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뱀장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때, 조선에 남아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 곱게 안 볼 거 아니야. 야, 너 재산 다 몰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때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겠어? 네, 다 이제 져버렸습니다. 없으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뱀장어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뱀장어 비싼 음식이니까 그거를 사겠다는 일본인들이 있으면 뭐야 쟤 돈 있네 해서 돈 있는 일본을 찾아내는 그런 인물이 바로 소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소년은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수단으로 해서, 뱀장어 수단으로 해서 돈 있는 일본인들을 찾아내려고, 즉 복수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뱀장어를 하는 소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할머니랑은 조금 대조가 돼요. 할머니는 이제 민간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동정심과 연민을 갖고 있죠. 아직 그게 되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인물 구조가 있겠구나. 거기서 어떤 시각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 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긴 했어요. 정말 했는데 그놈의 주합장 해먹은 일본 놈 잡고 나서, 자, 주합장 해먹었다, 일본 놈을 잡았다. 자, 일본인 주합장인데 뱀장어를 해먹었다. 자, 그래서 돈이 많은 걸 발견했다. 그걸 이렇게 잡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돈 숨겨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는 위원회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 아니겠어요? 자, 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해방이 됐잖아. 일본군이 이제 물러났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건국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이 물러갔으니까. 그 건국 준비를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복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었다라는 건데, 자, 이 말씀의 주체가 지금 김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김 선생이 그 일본인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그 김 선생님 같은 이제 그 양복이겠죠. 너 남의 집 초상난데 가본 일이 있니? 반박에 그러십니다.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은 죽은 방에서 일간 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나를 세우는지 알아?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때 웃으시며 김 선생님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고는 허허허 하고 자꾸 웃으셨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여기 죽은 사람,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 좀비 영화인가? 자, 이거는 그 일본인이 이렇게 이제 처벌받고 이래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망가는 상황을 이렇게 빗대서 지금 표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일본이 패망했잖아. 그러니까 패망해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 일본인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무서운 얘기 듣는 것처럼 하고 겁낼 거 아니야. 근데 그 반응과 이런 것들이 재밌으니까 이제 웃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그 몰래카메라 중에 공포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니? 아니요. 그런 거 무서워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잠시만요. 아, 그래? 내가 나중에 링크 한번 보내줄게요. 진짜 싫어. 밤에 혼자 보세요. 또. 진짜 너무 싫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 되게 좋은 노래인데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절대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딱 자기도 모르게 딱 클릭하고 보겠죠? 자, 그래서 소년이 어쨌든 영문을 좀 모르니까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자, 라고 하고 무서워서 모르니까 죽은 사람 몸뚱이 그 위를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않네? 그러시고 또 깔깔 웃어요. 자, 고양이 죽은 사람, 고양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고양이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살아나게끔 한다, 도망가게끔 만드는 존재가 또 고양이라고 보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양이가 의미하는 바 좀 고양이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존재죠.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아까 도망가게 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일본인을 도망가게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디가 써야지? 자리가 좀 너무 좁죠? 네. 옆에 쭉 빼갖고 써야 될까? 아마도. 자, 날 놀리도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려는지 안 일어나려는지 잘 지켜야 된단 말이야. 자,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거 보겠지? 자, 얘가 지금 잡았었던 그 일본인을 말하는 거네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지금 꽤 엉뚱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년이 뱀장어를 팔았잖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본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꽤 엉뚱한 것. 자, 밑줄해 주시고요. 뱀장어를 팔았는데 그 일본인을 잡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본인을 찾아낸 거죠. 돈 있는 일본인을 찾아낸 것. 숨죽이고 있던 일본인을 찾아낸 겁니다.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자, 고양이를 지켰다는 얘기는 고양이가 죽은 사람을 도망가게 일으켜서 일본을 도망가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고양이를 지켰다는 거는 고양이가 죽은 사람을 도망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네가 소년이 고양이를 지켰기 때문에 일본을 잡았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자, 일본인 조합장을 잡은 소년과의 대화인데, 소년과 김 선생의 대화입니다. 근데 김 선생이 그 소년을 놀리고 있죠. 약간 겁나게끔 하면서 약간 놀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랬단 말이야. 네. 거기 뭐 그 셈이었단 말이지까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까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절반은 소년의 말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 김 선생이라는 이가 누구니?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에요. 전에 감옥서 나왔죠. 자, 감옥서 나왔다. 유출해 볼게요.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왜 그랬을까? 독립운동했다는 얘기죠. 자, 독립운동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건국위원회에 주축이 될 수 있겠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동에 일본놈 살던 집 얻어가지고 계속 지내지요. 자, 아까 일본인들 살던 그 집을 이제 뺏어서 이제 도망갔으니까 거기서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김 선생는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 하고 혹은 나보다 좀 작고 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자, 김 선생 동그라미, 어머니 동그라미, 그리고 나만 하고 나보다 적고 한 조카들 동그라미,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았었지요. 그래서 남의 집 살이를 전전하다가 일본 사람 그 집, 새로 지은 신식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잘 살게 됐네요. 그죠? 김 선생의 가족 상황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제 아버지 없는 조카라는 표현, 이걸 보니까 봐봐, 조카들이 아버지가 없다. 거기다 밑줄여 볼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조카들의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독립운동을 했음을 어느 정도는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 하연을 좀 띄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연아, 밥을 먹고 식곤증으로 녹화를 하고 있긴 한데. 자, 하연아, 이제는 일어나라.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간다. 자, 어쨌든 계속 볼게요. 그래서 자, 거기 계속 볼게. 그런 분이시요?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뭐겠어? 김 선생님처럼 독립운동하다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일제 우리 현실을 또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랬겠지. 난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 수 있는 건 김 선생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딱 나타났네. 김 선생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초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살이 됐으니까.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지 아니하고 무언가 중대한 걸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긋하고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소긋하다는 얘기는 고개를 조금 숙이다 이런 뜻 하나 알아놓으세요. 네? 고개를 조금 숙이고 이런 뜻이에요. 속옷이요? 네.
자, 됐죠? 자, 그건 그런데 또 너 그 김선생이라니까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냐? 자, 이게 죽은 사람을 그 대놓고 누굴 대놓고 한 말인 건지 일본인을 가리키는 건지를 네가 알아들었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걸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난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아듣고 말고요. 그걸 몰라요? 소녀는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아직 못 보셨군요. 그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못 보셨군요 라고 하는 게 그 손이 나한테 한 말이니까 나는 아직 그들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패망한 일본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낯의 엷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낯의 얼굴이죠. 순간엔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내 뱀장어 깨나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자, 아까 일본인들 숨겨놓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왜? 뱀장어 비싼 음식이니까.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절절 맵니다. 자,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만개를 비라리하러 촌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자, 만개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땅에서 돈 갖고 하는 그 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라리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이제 뭔가 구구절절 청하는 걸 비라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배추 꼬랑이를 먹는다, 고추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를 한댄다. 왜? 배가 부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자, 그래 보다가 정할 수 없으면 고모산이나 아우지로 가지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천해서 갑니다. 자, 고모산이나 아우지. 아우지라고 하면 보통 뭐야? 탄광이잖아. 자, 고모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험한 일이지만 그거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택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데인데 일본 것들이란 거지반 산에 없앤 것들 많은 데다가 애새끼들만 오글오글하는 걸 데리고 가긴 어딜 가면 뭘 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거지반 산에 없앤 것들 많은 데다가 라는 걸로 보니까 일본인 남은 사람들이 여자가 대부분일 거고 그리고 애기들이 딸렸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어디 가기가 되게 힘든 처지가 된 일본인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망하고 나서 죽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남은 일본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중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자, 부질없는 말로부터 보면 되겠죠?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이가 갈린다는 얘기는 뭐야? 일본인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가 갈린다 표현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패망한 일본인에 대한 분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둬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려. 자, 지금 내 새끼를 가둬다 죽인 놈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식이 죽었나봐. 좀 가둬 죽인 놈들 밑줄 하시고요. 얘네들이 누굴까? 일본인을 말하는 거죠. 일본인들. 자, 근데 무릎 꿇은 놈들, 자, 무릎 꿇은 놈들 밑줄 할게요. 이 무릎 꿇은 놈들은 뭐야? 패망한 일본인이죠.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 뭡니까? 연민을 갖고 있는 거죠.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 자식을 죽인 애들이지만
또 천사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긴 하지. 근데 얘를 직접 죽인 것도 아니잖아. 또 다른 일본인들이잖아. 자,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고 피부에 상접한 혼 너줄대기에 깡통 들고 앞뒤로 후치근거리면서 업고 안고 주축 끼고 자 여기서 주축 낀다는 주렁주렁 매달린 걸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허칭거리면 이거 휘청거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너줄대기 이건 누더기를 말하는 거고요. 깡통을 왜 들었어? 동명그릇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축 끼고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애들 다니고 그런 꼴들 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 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매가 갑니까? 즉 매로 때릴 때가 있느냐? 그게 불쌍하게 된 처지인데 그걸 또 뭘 매를 때린다고 하냐? 때릴 때가 좀 어디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자 어디 매가 갑니까? 밑줄. 매 갈 데가 어딥니까? 밑줄. 이건 뭡니까? 서리적 표현이죠. 여기서 또 더 때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뭘 드러낸 거야? 연민의 감정을 드러낸 거죠. 자, 그래서 점점점점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주사 오셨다니까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낮에 보면 이 조그만 장터에도 그 헐거진 굶주린 것들이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우진가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서 선체에 저 차도 벌써 나에게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일본인들도 아우지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차도 내가 이게 닷새 더 된다는 건 닷새는 더 되게 굶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참다 못해 지옥 자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길 기다려서 떠나는 건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들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굶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굶으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막상 또 이제 연민이 느껴진다는 걸 할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인물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식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사람들의 패망한 모습에 대해서 연민, 동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소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장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시를 연상하기 시작한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깊은 한숨을 들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우지 가게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자, 이렇게 폼 가까운 행상으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폼이라는 게 플랫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나체, 그 얼굴이죠.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밭추에 비켜서 있었습니다. 밭추는 울타리를 뜻합니다. 하나 알아놓을게요. 자, 이 부분 뭐야?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죠. 자, 그래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당연히 이건 뭐야? 간접짓이죠. 자, 그걸 통해서 그 인물이 처해 있는 관찰 대상이 처해 있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관찰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이 이제 그 이맛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 찌푸렸다가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걸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엔의 말을 듣고 자 이렇게 연상해 본 비참한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요즘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활동 분들인 것들이 네. 질문이 바닥에 깔리긴 합니다. 이게 네네.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 나타나고 그냥 먹을 걸 불사하는 구하려고. 거지. 그렇지. 먹을 걸 구하려고 나타나서 자기 모습을 보이는데 되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차를 기다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모여야 출발할 수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굶으면서 기다려.